안녕하세요. 한범수입니다. 이제 게스트 방송을 원래 한 1000명 이상 되면은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 했는데 좀 더 빠르게 한번 한 분 모셔봤습니다. 귀하신 분이 오셨고 그래도 한국 빈티지 시장에서 꽤 오래 이제 몸을 담으셨던, 그리고 꽤 큰 업체에서 몸을 담으셨던 이제 뭐 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예, 둘 다. 그런 분을 모셔봤고 간단하게 또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빈티지 샵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했었고, 뭐 빈티지 컬렉터이기도 하고, 빈티지 많이 좋아하는 신원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빈티지 샵이 그래서 국내에서도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꽤 큰 규모의 빈티지 샵이라고 아, 알고 있기는 한데, 그쵸.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죠, 사실. 국내에서 거의 1등이라고 보면. 네. 그러면 알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다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빈티지 좋아한다고 했을 때 여쭤보면은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 정도 규모의 빈티지 샵이라고 하면은 이제 도소매를 같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거기 뭐 업체 이름 뭐 말해도 되고 네. 뭐 옴니피플 같은 경우는 도소매 다 하는 음. 빈티지샵이죠.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빈티지의 시장에 대한 거나 이제 아니면 뭐 업체에 대한 거는 중간에 한번 심도 깊게 한번 좀 다뤄보기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속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제 좀 옷을 좋아하시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기, 옷을 좋아하게 하게 된 계기. 그냥 제가 먼저 풀어드리자고 하면은 저는 이제 옷을 좀 늦게 좋아하긴 했거든요. 네. 한 23살, 2살? 그때쯤에 이제 좀 좋아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제 동생이 이제 지인이기도 하시니까 제 동생 때문에 옷을 저는 좋아하게 됐긴 했거든요. 네.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때는 옷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고등학교 때 사줬던 이제 졸업할 때 보통 이제 그 수트 사주 정장 사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주구장창 입고 다녔는데 언젠가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 동생이 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형은 그것만 입으라고. 다른 옷 입지 말고. 근데 거기에 약간 조금 이제 발끈해가지고 멋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조롱이 살짝 담긴 꼬은 거예요? 약간 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옷을 좋아하기도 했고 저보다 먼저 이제 막 중고등학교 때부터 옷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냥 외벌 신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럼 나도 한번 옷 한번 좋아하고 나도 한번 잘 입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옷을 좀 좋아하게 됐던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뭐 디자이너 생활까지 하고 네. 이제 뭐 이제는 디자이너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생산 업체에 좀 가깝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원국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계기로 옷을 좋아하게 되셨는지. 저도 뭐 사실 막 중고등학교 때 다 의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똑같이 친구들이랑 좋아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싸이월드 같은 것도 어떤 노래를 내가 먼저 좋은 노래를 빨리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로 하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친구들보다 유행하는 거 빨리 입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아무리 뭐 그런 거를 막 인터넷으로 막 형들 따라서 입고 막 그렇게 해도 언젠가는 이게 다 이제 반 친구들이 다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뭐를 빨리 내가 이렇게 빨리 선점하고 알아서 이렇게 아는 것보다 이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더 잘 어울리는 게 이기는 거구나. 더 잘 어울리는 게 더 멋있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처음에 접하셨던 그 장르, 특정 장르나 아니면 이제 뭐 브랜드라든지 보세라든지 빈티지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때 이제 뭐 기억하면 그냥 리바이스였었던 것 같아요. 처음 네, 이제 처음 옷을 받았던 시작이. 그때가 거의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2006년 뭐 이쯤이었는데 뭐 엔지니어진, 뭐 네. 타입원 이런 거 유행할 때 이제 형들 따라 입고 하다가 뭐 그런 게 멋있으니까 그 리바이스가 뭐 오리지널이다, 뭐 이게 근본이다 요즘 말로.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거부터 조금씩 빠져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러면 연도가 대충 2000년대 중반 정도라고 보면 네, 될까요? 맞아요. 그때 이제 막 그러면서 막 저는 뭐 돈이 없으니까 고등학생이니까 막 네네. 형들 이제 막 대학생 형들은 막 디젤 뭐 이런 거 자탄 네네네. 뭐 이런 거 입고 다니던 시기니까 또 그게 엄청 멋있게 보였었어요. 어쨌든 저희도 거의 동년배 네. 뭐 한 2년 차이면 거의 동년배라고 봐도 되니까 거의 같은 세대를 좀 살았다고 보면 되니까.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옷에 특히 또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저는 처음 옷을 갖다가 좋아하고 사게 된 계기는 그냥 보세
옷 가게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브랜드로 넘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빈티지도 접하게 되고 약간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좋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빈티지로 넘어가신 건지 아니면 이제 처음에 이제 좀 받아들였던 빈티지를 좀 좋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 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는지. 원래 이제 빈티지는 근데 계속 꾸준히 좋아했었어요. 뭐 근데 다 뭐 고등학교 때들 다 빈티지 샵 많이 이용하니까. 고등학교 때도 빈티지 샵 좀 많이 근데 이용하셨었어요. 그때는 온라인 쇼핑몰이 되게 유행을 많이 할 때였었어요. 네. 뭐 근데 그때는 아부키 보세도 아부키 뭐 같은. 그런 건데 너무 좋죠. 네, 근데 그거 또 키 작은 친구들 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부키는 아닌가? 그 저기 지금은 이제 만화 그리고 계시는 백태준님이 하셨던 거고. 맞아. 그때 당시면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저는 그쪽 아직 빈티지 업계를 잘 모르던 시절이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온라인 보세 쇼핑몰들이 잘 될 네. 때이기는 했죠. 근데 그런 게 잘 되면서 빈티지 온라인도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보통 일본에서 흘러 들어온 수입된 빈티지를 되게 그런 온라인 사이트들에서 많이 팔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니클로가 아직 한국에 들어오기 전인데도 뭐 유니클로 같은 거 많이 팔았었고, 그리고 뭐 제가 뭐 그게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본발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조금 뭐 이렇게 야매로 해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그런 보세샵에서도 팔고 이러면서 구제샵이랑 뭔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느낌일 때가 살짝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대학교 초반 때 보면 이제 일반 보세 샵에서도 이제 빈티지를 좀 섞어서 파는 세컨핸드라든지 네, 스투시에 이제 일본에서 흐르는 구제라든지 네, 그렇게 겹쳐 있던 시기가 맞아.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처음으로 스투시를 구매했었던. 근데 그때가 거의 00년대 초중반이니까. 네, 맞아. 그래서 뭐 빈티지를 궁극적으로는 왜 좋아하게 됐냐면 뭐 이렇게 옷을 잘 입는 건 뭐고 뭐 이 옷은 뭐를 따왔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럼 이 옷의 근본은 뭐냐, 이 옷은 뭐를 따온 거냐, 막 이걸 계속 제가 그럼 진짜 멋있는 게 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까지 저는 혼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본적인 네, 이유. 네. 그러면은 뭐 왜 멋이 있는가? 네, 이거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굳혀진 형태의 옷들이 있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우리가 계속 입는. 맞죠.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들의 그 형태가 어디서 나왔나를 따지고 가다 보니까 결국 그게 뭔가 빈티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엔 사실 뭐 빈티지가 쌌어. 친구들이 맞아. 막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리얼 맥코이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좀 입고 뭐 그랬던 친구인데 얼마야 하고 물어보면은 뭐 한 40만 원, 50만 원이래요. 청바지 뭐 그때 뭐 사무라이진 이런 거 유행할 때니까 비싼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물론 그게 그 정도 가치가 있고 좋은 옷인데 그거를 이제 원본격인 옷들이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그러면은 뭐 돈 뭐 적당히 쓰고 할 거면 그냥 그거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적당한 가격에 원본을 입고 내가 이걸 소화할 수 있으면 원본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요즘에는 뭐 빈티지 시장이 많이 이제 조금 대중들한테 알려지기도 했고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제가 15년 전, 14년 전에 빈티지를 처음 접할 때만 해도 당시에 이제 뭐 MOL 뭐 파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개파카, M65 파카라든지 그게 이제 남대문 시장에서도 많이 풀렸었는데 그때 당시 가격이 한 4만 원, 5만 원이면은 살 수 있었던 내피까지 포함해서. 근데 지금 상태 괜찮은 거 좀 찾으면은 40만 원, 50만 원 정도 하는 맞아요. 이제 가격대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빈티지를 좋아하게 됐고 이제 빈티지를 이제 또 입게 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빈티지 업장에서 또 샵에서 또 일을 하시게 됐잖아요. 그 빈티지를 좋아해서 이제 옷으로만 그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게 된 이유나 아니면 이제 방법 뭐 이런 게 있을까? 한번 좀 여쭤보려고. 일하게 된 이유는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섰나요? 그냥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미 근데 사실 뭐 일을 하기 전에도 뭐 몇십 년대 거에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면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정보를 습득한 것보다 그 전부터 계속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하고 계셨던 거네요, 맞죠? 네, 저는 사실
이제 일하기 전에 밀리터리를 잘 몰랐어요. 밀리터리를 알고 싶고 했는데, 이거를 뭐 어디서부터, 그래, 대충은 뭐 알죠. 근데 막 이렇게 깊게, 이게 뭐 언제 거에 뭐가 다르고, 뭐 이런 것까지를 알고 싶은데 사실 알 수 있는 공간들도 없었고, 뭐 정보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근데 그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되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뭐 약간 스토어계류 브랜드나 뭐 리바이스 데님류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직접 막 큰돈 들여서 사서 입어보고. 빈티지 장르에서도 이제 빈티지에도 장르가 존재를 하잖아요. 네. 뭐 밀리터리든 네. 아니면 세컨핸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그 중에서도 처음 이제 접하셨던 게 이제 스토어 계열의 브랜드 데님, 네. 리바이스라든지 네, 그쪽이셨던 거죠. 네. 뭐 파타고니아 지금 오늘 입고 계신 음. 그런 부류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게 된 거예요. 네,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일하면서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엄청 그래. 다양하죠. 와, 이거 빈티지라는 세계는. 맨날 보고 이거랑 또 뭐가 다른지도 보고 그거 보는 게 좀 행복했어요, 진짜로. 빈티지 제품을 보는 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빈티지도 하나만 던져주면 잘 몰라요. 뭐가 다른지. 그렇죠. 근데 비교군들이 계속 있고 하면은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뀌는 모양새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보이고 뭐 소재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이고. 그러면 연도별로 보통 이제 빈티지들은 이제 공부하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밖에 네. 나가는 것들이라든지 네. 뭐 밀리터리가 그런 게 이제 보기가 더 편하죠. 편하고 적혀있고. 또 이제 재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밀스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옷에 다 이제 라벨링이 다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딥하게 또 공부를 많이 하셨던. 네, 맞아요. 그 맨 처음에 몰랐었으니까. 근데 사실 밀리터리가 제일 공부하기 너무 쉬워요. 왜냐면 그 택에 다 써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좋았죠.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도 뭐 있지만 뭐 공부하고 택 보고. 근데 택도 글자체도 너무 멋있어요. 빈티지고. 그리고 뭐 밀리터리 스펙에 적혀 있는, 일단 근데 영어 자체가 어떤 이런 폰트나 자간 같은 게 띄어지고 했을 때 뭐 나이키도 나이키 써 있는 게 멋있잖아요. 그냥 나이키만 써 있어도. 뭐 아디다스도 뭐 이렇게 써 있는, 뭐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도 이렇게 네네네. 글자체 뭐 이런 게 뭐 채도 다양하지만 그거 자체가 택으로 딱 뭐 그냥 설명서인데 멋있어. 내가 뭐 빈티지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근데 또 그런 걸 차용해가지고 또 많이들 이렇게 라벨로도 쓰고 그런 거 공부하고. 아무튼 재밌었어요, 그런 게. 그렇게 네. 일하게 된 게. 네. 혹시 거기 들어갈 때는 그냥 구인 공고 보고 그냥 친구가 일하고 야, 계셨어요? 여기 구인한다. 아, 야, 너 이거 지원해라. 그때 이제 막내 디자이너 막 이런 거 하고 있었을 때니까, 이게 뭐 제가 좋아하는 옷이면 일에 능률이 붙고 할 텐데 그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매장에서 혹시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 어찌됐든 빈티지 매장에서 일을 하면 다양한 그 손님들, 고객들을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는 손님이나 아니면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았던 손님들이 있는지. 좋은 쪽 손님들도 기억에 많이 남는 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응대를 했을 때, 뭐 제가 이거를 만약에 팔 때 어떤 이 제품들의 좋은 점들을 설명을 하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당연히 이게 뭐 제가 하는 얘기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을 때 얘기를 하지만, 그냥 그래요?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경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경청을 해 주시고, 관심도가 다른 네, 거죠? 관심도죠. 이게 진짜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또 뭐가 다르고 뭐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진짜로 이게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고, 근데 그분들이 그걸 사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안 사도 기분 좋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뭐 빈티지 얘기도 좀 하고. 혹시 그냥 재미로 기억에 나는 최악의 손님. 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최악의 손님 있으면 그거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최악의 진상. 네. 이런 애들 업장에 오지 마라 이런 친구.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근데 뭐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잘 뭐 그때도 그렇고 뭐 그걸 티내고 뭐 그러진 않았지만 유독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뭐 얘기하자면 두 분 정도 얘기할 수 있겠다. 두 타입 정도. 그냥 일반 손님인데 빈티지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매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손님한테 그 사람이 딱 원하는 거를 찾아주고 싶어요. 내가 눈여겨봤던 네. 비슷한 가격군에서 진짜 괜찮은 옷들을 입혀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당연히 뭐 판매도 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막 몇 벌씩 해서 들고 가셨어요. 피팅룸에서. 한 10벌 들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나왔는데 바닥에 청바지들이, 근데 이게 구제잖아요. 빈티지가 뭐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세탁은 누가 했다고 입던 해도 물건인 거니까. 사람들이 다시 빨면 똑같잖아 이런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헌옷이니까 좀 막 달아도 된다. 네, 그런 바닥에 인식. 막 바닥에 한 10벌이 막 있는 거예요. 바지가. 근데 뭐 잘 놀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저희가 작은 또 캐비넷이 이제 옷 걸어놓는 캐비넷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바지를 막 이렇게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청바지가. 그래서 뭐 정리하는 게 기분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빈티지에 대한 인식이 그냥 딱 이 정도다. 이거는 그 손님의 태도에서 네, 이제 좀 태도에서 빈티지를 대하는 태도.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근데 그거는 빈티지를 대하는 태도라기보다 그 사람 인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분은 아마 뭐 딴 데 가도 네. 비슷하게 행동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막 맨 처음부터 잘 알았던 게 아닌 부분들이 있으니까 빈티지샵에 오시는 분들의 엄청난 고수분들이 가끔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앞에서 막 아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맞아요. 뭔가 배운다는 건 항상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보다 더 잘하는 존재들이 항상 있어요. 존재하잖아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한번 뭐 알아보겠다. 아니면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제가 다음번에는 뭐 제대로 숙지를 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좀 저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몇 번의 그런 것들이 창피하죠. 창피한데 뭐 어떻게 제가 뭐 이거를 뭐 그게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뭐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느 분야든 예민하겠지만 빈티지샵에서 이게 뭐 몇 년대 건데 몇 년대 거로 잘못 설명하고 그 빈티지샵에서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빈티지라는 게 공부하기가 쉬운 분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는데 사실처럼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존재를 하긴 하잖아요. 그거는 있는데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솔직히 좀 짜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그분들도 뭐 근데 그 업계에서도 많죠. 그렇게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많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다 일일이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 전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87년도에 나오고 89년도에 나왔어. 91년도에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가 빈티지를 80년, 10년 단위로 쪼개서 설명을 하잖아요. 네네네. 뭐 80년대 제품, 90년대 제품, 뭐 00년대 제품 하지만 보통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놓죠. 그쵸. 연도별로. 근데 87년도에 만들어진 제품이랑 뭐 91년도에 만들어진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오히려 80년대에 나온 제품이지만 그러니까 87년도에 나온 제품이 95년도에 나온 제품이랑 봤을 때 95년도에 나온 제품은 90스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근데 87년도에 나온 제품이 80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네네. 근데 오히려 95년도에 나온 제품이 87년도에 나온 제품이 95년도에 나온 제품이 90년대에 더 가까운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그쵸.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빈티지를 나누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폐가 있다. 네. 조금 더 세분화가 돼야 된다.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그냥 흐름으로 봐야지. 네. 뭐 예를 들어 챔피언 80스, 챔피언 90스, 뭐 그러니까 뭐 얼리 80스, 얼리 90스, 뭐 레이트 90, 레이트 80 이런 게 나오는 게 당연한데
막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00년대에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00에서 01이라고 치면 오히려 네. 90년대에 더 가까운 예,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90년대랑 이제 90년, 99는 이제 9년이라는 갭 차이가 있으니까 뒤에 가깝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80년대 택은 이렇고 90년대 택은 이렇고 그냥 물론 이거를 빈티지 공부함에 있어서 당연히 처음에 다 받아들이고 막 하는 거는 맞아요. 그걸 기반으로 또 다시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근데 80년대부터 우리는 이 택을 쓸 거야 하고 갑자기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차 지점이 네, 항상 교차 존재를 지점이 하죠.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빈티지에서 뭐 연식을 따질 때도 막 이 부자재는 뭐 몇 년도까지 쓰였는데 또 다른 부자재든 뭐 이만큼에서 이만큼 사이에 했으니까 이게 겹치는 부분 사이에 이제 있는 연식을 특정해서 네. 아 그럼 이거는 이 연식에 가깝다 이렇게 가는 건데 예를 들어 뭐 80년대 챔피언인데도 70년대 모양들을 하고 있는 옷들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런 뭐 원단이나 그런 거는 사실 근데 뭐 그거는 공부의 영역이 공부의 되는 영역이에요. 거잖아요. 맞죠? 자기가 좀 딥하게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아니면 비교본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많이 보고 많이 입어보고 근데 그런- 이쪽 업계도 생산 업계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생산 업계에서도 그 근본에 대한 이게 어디서 이제 파생됐는지 네. 그게 모르고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이 음. 있고 근데 그걸 갖다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빈티지 업계도 똑같겠죠. 어떻게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변에 이제 많이 겪어보셨으니까.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빈티지 쪽은 다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서 좋아하니까, 시작하겠다. 네, 다 좋아하니까. 근데 한편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그냥 돈이 되니까 하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좋아하니까 찐으로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을 많이 저도 리스펙을 하고 저도 뭐 주변에 이렇게 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되잖아요. 질투 안 해요. 좋아 오히려 뭔가 왜냐면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항상 좀 뭔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간단하게 질문들 몇 가지 좀 나눠봤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심층적으로 한번 빈티지 시장에 대한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업계에 대한 또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하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하다 좀 얘기를 먼저 이제 나눠보자고 하면은 빈티지 시장에는 항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제 구제라는 게 존재를 하고 또 가치 있는 빈티지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의 차이를 구별하시는 이제 개인적인 기준이라든지 방향이 있는 건지. 근데 제 생각에 저는 뭐 조금 오래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그 매뉴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와 빈티지는 매뉴얼화가 매뉴얼화가 딱 돼 아니요 있는 되어 거죠. 있진 않아요. 되어 있진 그러니까 않는데, 이게 뭐 구전처럼 그냥 네네네. 일본에는 아마 그게 뭐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 이건 빈티지잖아. 아 이건 빈티지 아니잖아.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이제 지나간 옷들은 이제 구제에 속한다고 보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생기는 것들을 빈티지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이제 빈티지 업계에서 이제 오래 몸담으셨던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서 그게 전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약간 이게 나중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게 여기서 네. 파생된 게 있냐 없냐. 음,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구제였는데 디자이너 브랜드 그냥 디자이너 브랜드는 지나고 나면 구제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뭐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근데 그게 지금 빈티지예요. 네. 왜냐하면 그 디자이너 브랜드를 이렇게 큐레이팅 해가지고 잘해서 잘 파는 샵들이 많아졌으니까 네. 그건 이제 빈티지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고 그 예를 들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바버가 뭐 바버라는 브랜드가 뭐 왁스 자켓을 처음 만든 건 아니겠지만 네네네. 이걸로 인해서 다른 브랜드들 뭐 지금 뭐 그냥 뭐 빈폴 뭐 그냥 그런 브랜드들에서도 지금 왁스 자켓들을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원본으로 가는 와중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게 바버잖아요. 모태가 되는 근본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 형태, 그거가
그 모델이 빈티지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수많은 브랜드들에서 따라하는 이제 리바이스의 타입 1, 타입 2, 타입 3 같이 네, 그런 그런 거는 네, 다 빈티지죠. 근데 이제 어중이 떠중이처럼 이제 음. 다 파생된 디자인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네. 구제라고 보면 된다. 그렇게 네,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또 분명히 뭐 어떤 뭐 또 뭐 그냥 완벽하게 저는 사실 뭐 완벽하게 복각한 의류들은 전부 다 빈티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 근데 요즘에 뭐 구리맥 이런 것도 예전에 뭐 막 했었잖아요. 근데 뭐 빈티지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때의 그런 걸 겪어본 사람들이 우리도 아 옛날에 뭐가 좋았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모든 브랜드에서 파생된 거긴 하지만 이제 그 계열 쪽은 약간 이제 세컨핸즈라고 저는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빈티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자고 하면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제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티지라기보다는 굿즈라고 좀 보는 네. 이제 경향이 있는 거고 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느 특정 시대에 이제 후대에서 미칠 수 있는 파생되는 디자인을 가졌냐 아니냐로 저도 빈티지를 좀 나누는 기준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러셀 90년대 뭐 00년대 이런 빈티지들이 제 생각에는 뭐 챔피언이 뭐 맨투맨 스웨트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물론 뭐 뻑뻑하고 그러니까 이제 흐름에 의해서 조금 근데 챔피언이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러셀이 뭐 이렇게 대체제로 되고 뭐 카니가 있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하입이 되고. 근데 그것도 원래 그 러셀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가 빈티지로 된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는. 뭐 카니에도 입었고 이제 그 러셀의 그 둥근 스웨트 맞아요. 후드 그 타입이 네. 이제 흐름에 따라서 빈티지가 된 거죠. 대체제였다가 빈티지가 된 것 같아요. 매뉴얼화 돼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구별법은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이게 뭐가 있는 거? 데님에선 이것까지, 뭐 스웨트에선 여기까지, 뭐 어느 이게 정도 있는 기준은 있는 이제 것 같아요. 있는 것 같네요. 네. 다시 저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기준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네. 또 도움이 되는 것 뭐 같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형님처럼 이제 의류를 이제 생산을 하실 때 그 원료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근데 그러면 이 의류를 소개를 할 때 뭐 그럼 어떤 컨셉으로 이번 브랜드의 이런 컨셉을 잡고 방향을 잡아가면서 그때 당시에 입었던 뭐를 이렇게 해서 그때 문화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었다. 네네. 뭐 이렇게 하면 중간 과정에서 당연히 캐치하는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것들에서 그쵸. 딱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빈티지 같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근데 사실 국내 일본 같은 경우는 빈티지 시장이 더 오래되기도 했고, 뭐 미국이야 원래 이제 그런 대중문화, 대중 패션의 시작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훨씬 이제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집대성 해서 이제 폭넓게 다루는 게 많은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 인식까지는 저희 업계 쪽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마케팅적인 용어로 빈티지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냐고 보면은 또 그런 경우는 또 많이 없어가지고 뭐 그거는 저도 좀 아쉬운 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무래도 이제 현대화 되면 될수록 이제 그리고 개인의 지식 재산권이 이제 높아지면 질수록 이제 특허라는 것들이 생기고 아니면 디자인적인 그 개인 재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제 카피 문제에서 덜어나기 이제 그 빈티지를 좋아해서 그런 문제를 만든다기보다 그 이제 그 카피에 대한 근본적인 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빈티지라는 내용을 조금 가져와서 쓴 행태가 네. 보이긴 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아는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네. 그냥 50년대, 네. 이제 뭐 60년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웃땡땡땡도 있을 거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메카지를 다룬다고 하는 뭐 그런 브랜드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50년대에서 베이스를 두고 이제 리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이제 뭔가 이제 느낌을 냈다고 얘기를 리뉴얼해서 뭐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보면은 그 틀린 것들도 많긴 하거든요. 그럼 제대로 된 근데 그 이제 50년대 복각을 갖다가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리뉴얼해서 현대에 맞게 이제 재생산했다고 하면 거기에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긴 하고 왜냐면 틀린 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또 제가 하나 또 궁금했던 거는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부산에서도 예전에 빈티지 시장이 조금 이제 남대문 쪽이나 남대문 쪽이 아니지 부산의 남포동 쪽에 네. 전포동 남포동 쪽에 이제 크게 있잖아요. 네. 자가시장 쪽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저희 지인이 이제 도매 같은 이제 빈티지를 하셨었는데 제가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따라가 봤는데 이제 옷 더미에서 이제 보통 이제 키로 단위로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울에서 이제 빈티지를 갖다가 이제 유통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는 뭐 오픈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네. 뭐 저도 뭐 그냥 얘기할 수 있죠. 옴니피플에서 가끔 영상 올리는 거 보면은 네. 그 이거 짝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이제 짝 형식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짝으로 많이 뭐 하죠. 근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키로 단위로 하는 거는 네. 저는 근데 옴니피플 출신이니까 뭐 옴니피플을 좋아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 뭐 어떤 물건을 자기가 취급을 하고 싶느냐에 따라 다른데 말씀하신 그런 킬로그램으로 들어오는 물건들은 뭐 대부분 일본 게 많아요. 당연히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네네네. 다른 나라 걸 가져올 이유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빈티지샵에서 일본 느낌의 빈티지샵을 하는 이유가 일본 느낌에 있는 빈티지샵 물건들이 좋은 물건 많잖아요. 뭐 네네.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많잖아요. 뭐 캐피탈도 나올 수 있고 뭐 웨어하우스에서도 그 1kg 뭐 더미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물건들로 원사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일본 물건이 많죠. 네. 그리고 옴니피플에서 진행하는 이제 그런 짝 베일 개념은 이제 미국 물건이 많아요. 뭐 캐나다 물건도 뭐 있고 한 북미 뭐 근데 거기 이제 같이 유럽 물건도 같이 들어오기는 하죠. 이게 베일로 돼서 나오는 건데 근데 만약에 내가 물건을 만약에 빈티지 맨투맨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산 무덤에서 원하는 빈티지 뭐 스웨트셔츠 뭐 원하는 리바이스만 골라서 하려고 하면 여기 창고도 가야 되고 보통 이런 게 뭐 광주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고 하지만 그럼 다 다녀야 되잖아요. 다. 근데 갔는데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갔는데 막 40 사이즈 나와. 이러면 당연히 안 사면 되는 거지만 매번 갈 때마다 이거를 뭐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직원을 쓰지 않는 이상 요즘은 이제 작은 샵들이 많은데 그럼 내가 개인이 하는 샵들이 많은데 비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리를. 그렇다 보니까 저는 내가 분명히 어떤 물건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컨셉이 있으면 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건 제일 많이 보면서 많이 느꼈죠. 그 빈티지 샵이 이제 수입돼서 이제 유통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제 브랜드별로 나눠서 이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얘기하신 것 짝에 이제 모든 게 어느 정도 섞여서 아니죠. 이제 거기서 이제 셀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나뉘어요. 브랜드별로 다 이미 셀렉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그쵸. 건가요? 네. 뭐 카라트면 카라트, 네. 러셀이면 러셀, 그렇죠. 스웨트유면 스웨트유 군대로 묶여서 이제 네. 들어와서 이제 그런- 분배를 하는 식인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러셀 스웨트 짝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빈티지 스웨트셔츠 짝에 묶여서 같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뭐 챔피언 스웨트는 챔피언만 따로 모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하나 더 궁금하다고 하면은 이제 도매를 하는 빈티지 업장에서는 이제 소매점들이 원하는 이제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빈티지다 보니까 매번 원하는 물건을 공급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소매점에서는 그 물건을 셀렉할 수 있는 권한이 혹시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건지. 없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리바이스 뭐 501 짝을 하나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저희도 몰라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네네네.
근데 뭐 22인치도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뭐 대부분의 근데 이것도 뭐 퍼센티지로 몇 사이즈부터 몇 사이즈까지는 뭐 몇 퍼센트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매 짝마다 달라서. 그래서 그러면 그 짝 안에 가치 있는 빈티지가 있을 확률도 있고 없을 확률도 있고 그쵸. 이제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업체에서도 정확하게 네. 알 수는 없다. 그럴 때는 짝을 하나 더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 리바이스 501 짝을 했어요. 네. 근데 좀 별로예요. 그러면 이 짝 하나를 더 사서 그 평균치를 올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반대로 이 짝을 하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상품 너무 좋아. 상품 너무 좋다고 뭐 더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해서 이거를 계속 어느 정도를 평균치를 맞춰야 돼요, 사실. 도매점들은 짝 단위로 받나요? 아니면 짝 단위로 받죠. 네. 받아들일 때 도매에서도 받아들일 때도 이제 짝으로 받고. 짝으로 받고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나갈 때도 뜯어서 짝으로 네, 가고. 뜯어서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냥 짝으로 묶인 걸 저희도 받아서 그럼 그 짝을 저희도 그 짝을 그대로 쓰는 거고. 네. 그러면 소규모의 이제 샵들은 그 짝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혹시 될까요? 소규모 샵, 네, 소규모 이제 작은 근데 샵들 같은 경우는 작은 샵도 네. 뭐 리바이스처럼 구하기 어렵고 그런 것들은 그냥 짝으로 받나요? 짝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왜냐면 이게 한 특정 이제 요즘에는 컨셉을 잡아서 브랜드 그 이제 빈티지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리바이스면 리바이스, 카라트면 카라트, 뭐 파타고니아면 파타고니아. 근데 이제 보통 여러 가지 품목을 많이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짝으로 받았을 때는 그 많은 수량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짝 단위로 가격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보는 눈이 있어야 그 판가를 이제 소매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거는 매뉴얼화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개인의 이제 가치 개인이죠. 판단으로 이제 개인의 가치 가격이 판단이죠. 매기게 되는 건지. 그리고 네. 개인의 가치 판단이고 뭐 그냥 n분의 1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자기가 빈티지샵 돌아다녀 봤을 때 이 정도 받네? 뭐 이러면서 이게 조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세. 네, 시세가 있죠. 네. 그러면 판가를 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대충 이제 보통 개인의 가치 판단에서 보통 빈티지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럼 정보를 잘 알고 있냐 아니냐 약간 그런 차이도 있겠네요. 그런 차이도 있어요. 여기서 또 한 번 나뉘면 딥한 물건들은 완전 그냥 개인 내가 받고 싶은 마음대로 해요. 물론 당연히 그거 안에서도 시세라는 게 있겠지만 네네. 뭐 전 세계에 몇 개 없어. 우리나라에 나밖에 없어. 그럼 이거 뭐 1,000만 원 뭐 그렇게 받고 판 적은 없지만 저는 뭐 가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비싸네 마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물건들이 비쌀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막 미국에서도 못 구하는 물건이야. 네. 막 본토에서도 막 이게 없어서 막 그런 물건들이야. 그런 그러면 물건들이 들어오기도 하나요? 그런 것도 네. 있죠. 그러면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매물이 이거 그만큼 없으니까. 네, 맞아요. 오히려 뭐 미국이 빈티지 리바이스의 원조 나라잖아요. 더 쌀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뭐 진짜 막 이렇게 연식으로 올라가는 빈티지들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비싸요. 저도 한국에 있는 빈티지가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맞아요. 많이 저는 이게 뭐 제가 뭐 빈티지 쪽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편을 들고 얘기하는 건 진짜 아니고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 사람 유명한 사람 뭐 멋있는 샵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와 이거 이 가격에 판다고? 와 진짜 비싼데? 이런 것도 엄청 많으니까. 근데 사실 그런 이제 딥한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이제 수량이 적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혹시 셀렉할 수 있는 그 개인적인 이제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특정해서 안 찾아봐요. 예를 들어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찾고 싶어요. 할리 데이비슨을 찾고 싶으면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안 쳐요. 그럼 어떻게? 빈티지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안 쳐요. 그냥 여러 개 다 검색을 해봐요. 뭐 그냥 빈티지 후드티 뭐 이걸 좀 피해가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올린 거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찾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네요. 제가 찾을 때 가치 있는 물건이지만 그 모르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올린 걸 네, 갖다가 그런 구할 수 거를. 있는. 네, 그 옛날에 뭐 번장에도 많았어요. 근데 뭐 그분들은 알지만 그냥 싸게 이렇게 해야지 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있으시겠지만 네. 그냥 자기도 그 값어치를 모르고 그냥 싸게 샀다가 이게 자기가 또 싸게 파는 약간 그쵸. 그런 그런 것 것도 때문에 있고 그래서 이제 특정 이제 군을 정확하게 찾는다기보다 네. 좀 더 넓게. 광범위하게 찾아서 근데 대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뭐 빈티지 샵 이제 아까 그 홍대 그 라인에도 빈티지 샵 많았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니면 나와요. 그분들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이 뭐 몰라서 그거를 조금 싸게 팔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도 거기서 이거를 비싸게 받아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 옛날 그 거리가. 그러니까 적당히 아는 사람들은 재미 보고 사 이런 느낌처럼 했었던 때도 있었어서 맨날 이제 막 돌아다니죠. 그럼 또 제가 하나 또 예민한 주제가 될 수 있기는 한데 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거든요. 가격이 싼 이제 빈티지가 아니고 약간 구제들도 있잖아요.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원가로 치면 키로당 이제 뭐 10,000원이라고 하면 네. 뭐 이제 장당 뭐 1,000원, 뭐 500원 할 수 있는 것들도 네.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샵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가치들보다 더 높여서 아니면 이제 샵의 유지를 위해서 이제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측정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만약 의류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4-5배 마진을 보게 되는데 네. 그 어느 정도의 이제 배수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10배 마진이라든지 빈티지 샵에서 그런 경우가 혹시 있는지. 그건 또 제품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빈티지 스웨트를 했어요. 빈티지 스웨트를 짜기 했는데 여기서 뭐 50년대 막 WV 스웨트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몇 배 그 N을 쳤을 때 WV라고 하면 앞뒤로 이제 V 거셋이 네, 있는. 네. 그런 게 나왔어요. 네. 그럼 이거는 뭐 없어. 한국에. 그건 또 찾기도 뭐, 힘들죠. 네. 그리고 뭐 챔피언 뭐 쿼터집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물건들은 저도 이제 빈티지를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가치 있는 물건들은 10배가 되든 20배가 되든 이제 지불할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중들이 보통 이제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샵의 유지를 위해서 이제 좀 저렴한 물건들이 네. 이제 조금 비싸게 팔리는 경우, 저는 이제 그것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이 그 특정의 이제 무리에 의해서 이제 너무 덤핑되는 경우가 있다고 좀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있는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빈티지가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네. 빈티지가 인기가 많아지면 공급이 없잖아요. 빈티지는 원래. 근데 수요가 많아졌어. 우리가 뭐 사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 빈티지 얘기를 안 다루는 채널이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다 많이 다루고 지금 있죠. 지금 형 채널도 그렇고 모든 채널들에서는 빈티지를 한 번씩 다 얘기를 하고 뭐 그럴 정도로 빈티지가 많이 수요도 되고 이미지적인 수요도 되고 뭐 예를 들어 그 막 겨울에 파카 무슨 카라코람 이런 거 파카도 에디바워 이런 거 카라코람도 대기업에서도 카라코람 했잖아요. 만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건드릴 수가 없는 이제 영역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없는 거예요 물건이. 그러면 그 공급에서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물건의 퀄이 떨어져요. 그 저희도 제가 이제 뭐 저희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좀 그렇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80장 물건을 했어. 근데 쓸 수 있는 게 40장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이거를 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이거 100만 원짜리 물건 샀는데 200만 원 주고 산 꼴인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아니면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뭐 80장이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40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재고들도 그냥 단순 n분의 1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재고도 그거 안에 다 녹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일 수도 이제 있고 공급이 이제 조금씩 딸리기 시작하고 공급의 컬이 떨어지는데 네. 이제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셀렉으로 한두 장씩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다. 네. 요 예를 들어 말씀이신 그런 거죠? 거죠. 오늘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옷 무덤에서 옷 산에서 하는데 오늘 나 원래 같으면 오늘 하루를 투자했을 때 50장의 물건을 구해요. 내가 내 눈으로. 네. 근데 이게 50장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30장, 20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그 무덤 그 도매처에서도 이 산에 안 좋은 물건만 놓고 싶겠어요? 네. 그냥 자기들도 도매처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좋은 물건 한다고 해놓은 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가격이 빈티지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스 분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녹여야 되죠. 그 분들은. 대충 이제 가격에 대한 얘기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쪽 업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제 그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 대략은 알아도 정확하게는 몰랐던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공급에 잠깐 얘기해 주세요. 공급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해보면 작년에 들어온 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빈티지 계속 빈티지 셋으로 얘기를 네. 하고 하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폴로, 뭐 셔츠 작년에 들어온 게 올해 들어온 게 있잖아요. 올해 들어온 게 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올해 들어온 짝이랑. 그래서 이거 작년 거 한번 까보자 하면 작년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같은 가격인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조금 그런 게 뭐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내용을 다뤘지만은 조금 이제 전문적인 지식 그다음에 공부를 좀 하고 연도별로 이제 더 디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제 빈티지를 오히려 좀 좋아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카라트를 좀 예를 들어보자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70, 80년대까지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길 원했지만 이제 글로벌화 되기도 하고 생산량이나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제 생산처를 다 이제 외주 그러니까 이제 자국 내가 아니라 이제 멕시코라든지 뭐 방글라데시, 미얀마, 뭐 차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넓혀가게 되잖아요. 네. 이제 자국의 이제 인건비도 오름으로써 이제 원부자재의 이제 개발비도 오를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멕시코산이라든지 예를 들어 미제랑 근데 같은 가격으로 또 파시더라고요. 같은 W는 맞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는 또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서도 네. 뭐 어떤 멕시코냐 뭐 그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리바이스, 뭐 폴로 이런 것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적어놔요. Imported USA 패브릭, 네. Made in 멕시코. 그게 이제 과도기인 거잖아요. 네. 보다 보면은 네, 처음에는 다 메이드 인 USA. 네. 근데 이제 중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원단은 미국 거 썼다. 네. 하지만 생산은 네. 멕시코에서 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다 그냥 멕시코에서 만들었다. 네, 이렇게 되는. 네, 맞아요. 근데 오로지 멕시코에서 만든 거 제가 네. 여쭤보는 거는 네, 그거랑 이제 미국 빈티지랑 음. 그 애초에 생산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생산 네. 라인 자체가. 네. 사실 디자인은 똑같죠. 네. 근데 그거의 값어치는 확실히 같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것도- 그거의 가격에 그레이드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제품마다 다르고 뭐 브랜드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북미 대륙이면 된다. 북미 대륙이면 그러니까 미대륙이면 된다. 그럼 멕시코는 미대륙이 아니잖아. 저는 좀 밑으로 내려가면 남미잖아. 그렇죠. 근데 좀 많이 머니까 네.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근데 그것도 제품마다 좀 다르게 봐요. 약간 뭐 파타고니아도 원산지 뭐 어디냐에 따라 네. 뭐 겹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요? 네. 가격은 사실은 뭐 가격은 뭐 파는 사람 마음이니까 뭐 제가 뭐 조심스럽진 않아요. 그 뭐 조심스럽지는 않은데 저는 뭔가 머릿속에서 가치에 대한 얘기를 가치에 생각했던 것 대한 같아요. 얘기? 계속 가치적으로 뭐가 더 그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격도 가치의 부분이니까. 네. 저는 이제 헤리티지에 대한 약간 좀 얘기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 진짜 근본을 찾았을 때는. 빈티지로만 치면 무조건 미제로 가야죠. 네, 무조건 미제로 가야죠. 제가 그 답을 유출하기 위해서 물고 간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제 저도 그런 거를 가치가 어떻게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기준이 궁금해서. 근데 뭐 리바이스 기준으로 할 때는 저는 비슷하게 봐요. 음. 물론 근데 어느 선에 있는 미제를 더 높게 치고 그런 거는 있죠. 그러면 근데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개인의 그러니까 가격을 프라이싱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개인적인 역량이 이제 좀 이제 크기는 한데 그 전에는 뭐 이제 완전 이제 구자랑 빈티지랑 구별이 없었는데 이제 생기면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네임밸류가 막 올라가면서부터 가격대들이 많이 뛰기 시작하긴 했거든요. 그 좋은 물건은 계속 떨어져 가니까. 근데도 어쨌든 빈티지 시장은 계속 굴러가잖아요. 좋은 물건은 개인의 이제 셀렉으로 다 보통 이제 네. 수집이 되는데 그러면 그 외에 이제 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품군들도 이제 빈티지에서 예를 들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끌어올리려고 가격을 높이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없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일본에서 그걸 좀 미리 사놓고 네. 뭐 작업을 한다, 브랜딩화를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빈티지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네. 미리 이제 좀 사놓고 공급을 이제 줄이는 거죠. 미리 이제 묵혀둬서. 미리 땡겨 놓는 거죠. 근데 그거 국내에서는 아직 본 적이 없으시고. 국내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국내는 제가 알기로는 절대 없고. 네. 근데 일본도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뭐 약간 이거 뭐 거의 뭐 약간 외계인급 그런 뭐라 그러지? 괴담? 뭐 약간 네.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본도 그렇게 그러니까 하기에는 썰인 거네. 썰. 옛날에 한번 들었었는데 그 찌라시 같은. 네,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너무 많아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이제 요즘에는 뭐 대규모의 이제 뭐 프리마켓 같은 빈티지 행사도 좀 많아졌고 국내에서 그걸 이제 주도하는 업체들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빈티지에 대한 인식도 원래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원래 빈티지의 수요는 항상 늘어났었거든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빈티지 샵이 퍼져 있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이제 특정 지역군에 몰려 있었고 뭐 네. 홍대면 홍대 아니면 이제 제일 유명한 건 광장시장이었겠죠. 근데 지금의 단계에서는 이제 광장시장에 있던 분들이 많이 오프라인 샵으로 많이 나온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그 인기가 좀 많아지면서 그 정보 격차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도 정보의 격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과도한 가치 부여도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객들이 이제 대처 방안도 있을까요? 그걸 갖다가 구별해서 살 수 있는? 그 프리마켓의 행사에 갔을 때도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살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살 거잖아요.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이 있으면 묶어 놓으면 다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개인의 정보 격차에 의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될 텐데 그걸 갖다가 이제 좀 괜찮게 살 수 있는 그 단체에서 괜찮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고객들이 대처 방안이 어느 정도 이제 이거 또 팁을 이거는- 주자고 한다면 이거는 근데 본인 그 수업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 아, 생각엔 그래. 그럼 근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 그래서 그러면서 공부해라. 이게 조금씩 이게 쌓이고 근데 그것도 자기가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샀어 그러면 또 좋아. 그럼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뭐 약간 그렇게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기업형 그리고 조금 큰 빈티지샵들이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여파로 어떤 개인들 샵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 개인, 이 형이 멋있어. 이 사람이 멋있어. 그럼 난 여기 가서 살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물건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빈티지 샵이. 그래서 이 형이 멋있으니까 뭐 여기 샵 사장님 갔는데 멋있네. 그럼 난 여기서 이 형 취향이 뭐니까 형 이건 뭐예요? 뭐 사장님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런 샵들이 진짜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지만 저는 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빈티지라는 거는 그 물건의 수요보다는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네. 그 아이템을 잘 활용하냐. 그러니까 미국의 밈 같은 거 중에서도 뭐 빈티지 카라트, 진짜 작업복으로 입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네. 16년도랑 25년도랑 이제 완전히 가치가 달라진 거죠. 네. 그 이제 키워드가 이제 뭐 카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디트로이트 자켓 같은 건 조니 데비 될 수도 있고 일본 같은 뭐 쿠니치 노무라 같은 분들도 계시면서 그게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다고 그런 보면 거랑 되고. 비슷해요. 맞아요. 네.
러셀 같은 경우에도 뭐 카니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 저스틴 비버도 네. 이제 많이 파파라치 컷에서 찍히면서 많이 착용을 하고 나왔고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또 수요가 생겼고 네. 그런 이제 스타일링적인 면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네. 사람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네. 같이 이제 수요도 좀 늘어나고 네. 관심도도 좀 늘어나고 옷을 좋아하는 입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라고 또 이제 네.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일링 쪽이나 사람이 멋있어서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샵에 가게 되는 네. 그런 게 맞을까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랑 친해지면서 이제 그분들도 바보 같은 물건을 자기 샵에 막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좋은 거 친해지면 더 좋은 거 팔고 싶고,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걸 내 샵에 와서 가치를 알아줘.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셀렉하고 큐레이팅한 물건을 입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걸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지금 플리마켓 가도 여러 부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조금 사장님이랑 그리고 또 대부분의 빈티지샵 사장님들이 그걸 좋아해요. 이렇게 손님 객과 소통하고 뭔가 알아봐줬을 때 그 성취감, 쾌감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좋아하셔서 좀 이렇게 더 잘 이렇게 긁어주면 좋은 거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빈티지샵 오프라인 그냥 샵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어디 갔는데 뭐가 얼마였더라, 막 거긴 왜? 근데 또 유독 그런 게 있어요. 빈티지, 야, 남이 입던 뭐 저런 헌거를 왜 저 가격 주고 사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약간 어떻게 보면 마이너잖아요, 빈티지 쪽이. 그러니까 뭔가 그분들도 완전히 주류라고 할 수 없는 군에 어찌됐든 속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게 아마 항상 다들 있으시긴 할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분들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뭐 빈티지 시장이나 아니면 뭐 수입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가격 책정을 하든지 그런 걸 한번 좀 알아봤는데 이제 앞으로의 빈티지 시장 전체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근데 업계 사람은 이제 아니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떠나셨으니까 떠나왔으니까 이제 뭐 말하기는 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빈티지는 앞으로 비싼 가격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진짜로. 가치 있는 빈티지들은 가치 가격이 더 있는 오를 것이다. 빈티지들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고, 이제 중간 되는 것도 근데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웨어하우스나 뭐 오슬로에서도 하다못해 뭐 80년대 뭐 90년대 이런 바지도 복각했었고 블랙진도 복각을 했었거든요. 뭐 제가 그쪽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블랙진이 왜 나왔냐, 왜 그 류에서 블랙진을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리바이스에서 이제 블랙진이 별로 없어요. 짝을 까도 블랙진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 것만 그래서 봐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보통 뭐 좋은 옷들을 이렇게 훼손을 잘 안 하는, 훼손이라고 하면 리페어를 잘 안 해요. 네. 뭐 좀 뭐 밑단을 자른다던가 네네네. 뭐 그게 당연히 자기한테 멋있게 입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다음 나중에 다 때를 버려지잖아. 위해서. 예. 그래서 웬만하게 살 때 나한테 딱 맞는 걸 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근데 계속 사라져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페어는 다음 이제 대를 위해서 그냥 네. 최대한은 안 하는 편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훼손될 만한 건 안 하는데 사라져 가는 게 조금씩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예를 이제 들어 더 이상 나오지 우리가 않는. 뭐 이런 좋은 거 입고 캠핑 갔는데 불똥 튀어요. 그러면은 조금씩 그렇게 다 돼가니까 아마, 그리고 제 생각엔 되게 계속 찾을 거예요. 계속 여기가 지금 현대가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빠르니까 뒤에 가서 자꾸 그 원본이나 뭘 이렇게 참고할 걸 계속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다 빈티지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래도 지금이 적기라고 항상 보시는 거네요. 네, 떨어질 리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계속 이제 빈티지 시장은 계속 하입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네. 원본에 그리고 대한. 셀럽들이 빈티지를 되게 뭐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다고 해도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진짜 연예인 분들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분명히 그게 올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기무라타 푸쿠야처럼 뭐 그런 멋있는 분들이 막 많이 입어주는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왜냐면 근데 지금 연예인들도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뭐 디자이너 브랜드랑 무슨 좋은 브랜드들만 입고 다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유행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셀럽들이나 예전 보면 뭐 하우스 브랜드들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죠. 뭐 샤넬이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발렌시아가나 이런 것도 한 5, 6년 전까지도 이제 뭐 트리플스 신발 나왔을 때면 7, 8년 전까지 엄청나게 하이브 있었잖아요. 그때 대략적인 그러니까 대유행이었었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많이 넘어와서 이제 빈티지 의류도 많이 즐기시고 이게 다양성이 커진 건지 아니면 하나의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는 건지. 다양성이 커진 것 같아요. 다양성이 더 네, 많아졌다. 다양성. 그리고 뭐 프라다 이런 데서도 카라트 초어 자켓 같은 거 많이 참고해서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빈티지를 앞으로 어떻게 좀 즐겼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를 빈티지. 해주시면은. 저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아 형 뭐 저 뭐 MA1 사고 싶은데 오리지널 살까요? 아니면 뭐 리맥 살까요? 네, 뭐 뭐 버즈릭슨 살까요? 살까요? 버즈릭슨 이런 살까요? 거죠? 물어봐요. 네. 그 친한 동생이고 고객이에요. 그럼 저는 뭐 당연히 저도 매장에서 이 친구한테 MA1 팔면 매장 매출 나오고 좋겠죠. 근데 저는 뭐 야 입어보고 너한테 맞는 거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싼 거 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이 길거리 가던 사람들 봐서 이게 저게 오리지널 MA1인지 저게 뭐 브랜드에서 복각한 MA1인지 몰라요. 그럼 이거는 입는 사람 마음에 있는 거야. 제가 이거 뭐 리바이스 뭐 자기 60년대, 만족의 영역이다. 뭘 입고 다닌다고 해도 다 떨어진 거 막 입고 다녀도 이거는 내 만족이지 내가 이거를 뭐 야 나는 60년대 리바이스를 입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뭘 그런 거를 알아요. 다 자기 아무도 만족이지. 모르죠. 빈티지도 똑같아요. 빈티지도 막 내가 야 이거 좋은 빈티지 입었으니까 남한테 막 이걸 하려고 하는 순간 꼰대고 빈티지 짜쳐지는 짜쳐지기 거죠. 때문에 그냥 내가 입었으니까 멋있는 거야 이렇게 가야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그냥 사람이 멋있어야 된다. 네. 근데 이거 입을 때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죠. 그냥 내가 뭐 오늘 만약에 여기 구멍 뚫린 거를 입었어요. 이게 오늘 나의 컨셉이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또 전반적으로 또 얘기 나눠보긴 했는데 네. 이제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하자고 하면서 제가 이제 미리 좀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좀 소장하고 있는 빈티지 제품이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 2점 정도 부탁을 했는데 이제 좀 소개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네. 갖고 왔어요. 네. 여기 이거 먼저. 일단 요거 먼저 네. 제가 걸어두긴 했는데 요거 한번 이 제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아까 빈티지가 뭐냐를 얘기를 했을 때 뭐 근본적으로 원료가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타입 2 디자인인데. 네, 타입 2 디자인. 그래서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타입 2 디자인인데 리바이스에서 이 자켓 안에 블랭킷이 들어가면은 잠깐만요. 이것만 뺄게요. 네. 타입 2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몇 년도? 이거는 50년대 제품. 50년대 제품인 거고 여기에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럼 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 자켓은 흔히 말하면 2세대라고 하고 품번은 507XX인데 507XX. 그래서 1세대 같은 거는 506이에요. 506, 507. 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507이 아니라 517이거든요. 517. 네, 부츠컷 517 아니고 그냥 이제 자켓, 트러커 자켓 517인데 원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에 블랭킷이 있어요. 네. 블랭킷이 있는 제품들은 조금 더 희소성이 있는 제품들인데 이제 블랭킷 안에 이제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원래는 블랭킷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전 사용자가 좀 작았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블랭킷을 제거를 한 타입인데 아까 그 원국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블랭킷이 있어도 좀 작아도 그대로 입으셨겠네요. 저는 못 입어도 그냥 그쵸? 놔둬요. 네.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어찌됐든 잘 입는 게 옷의 최종 목적인데. 그렇죠. 네. 뭐 본질이라고 하면은 착용에 대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미 저는 찢어진 걸 구매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그거 자체로 저는 받아들인 거니까.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가끔 저도 달라질 때가 있긴 해요. 사람의 뭐 가치 판단의 생각은 계속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네. 응.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뒤에 다 이렇게 해줬는데도 그냥 샀어요, 사실. 네. 이거야 뭐 제가 조금 이제 리페어하고 하면 되니까. 이게 왜 혹시 가치 있다고 이제 여기셨는지 그게 또 한번 그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모든 건 또 그 입는 사람 마음에 달린 네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입는 사람이 뭐가 멋있는가 생각했을 때 이 우리가 보통 흔히들 입는 자켓에 원료를 입는다는 거는 또 굉장히 즐겁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빈티지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모든 것들에서 항상 파생되는 지금 이게 원료잖아요. 그렇죠. 많은 브랜드에서 독각도 하고 네. 뭐 재생산하고 뭐 바꿔서 디자인도 바꿔서 나오고 네. 뭐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하다못해 네. 아피스도 네.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헬무트랑에서도 네. 이제 헬무트. 많이 제거해서 네. 나오기도 해요. 미니멀하게 좀 풀어내기도 해요. 그 자켓은 저는 근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헬무트랑에 이제 네. 타입 1도 있고 타입 2도 있고. 네. 그렇죠. 저도 그건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거는 여기 이제 지금 이런 데 보면은 예전 거는 사실 여기는 아닌데 여기는 또 평직으로 돼 있어요. 이 여기가. 이제 뒷면이. 후다, 이렇게 뭐 영어로 하면 후다라고 이제 또 주머니 덮개인데 네. 이제 뒷면이 얇게 돼 평직이죠. 있다. 네. 그래서 샴브레이 느낌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뭐 재밌는 포인트고 뭐 요즘 것도 다 이렇게 만들긴 할 거예요. 생산적인 면에서 그냥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데님이라는 게 좀 두껍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같은 원단으로 이제 후다를 만들게 되면 네. 주머니 덮개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아마 네. 빈티지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렇게 많이 뜯기기도 하고 구멍도 많이 나긴 하거든요. 네. 이 시절에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한 거죠. 네. 뒷면을 얇은 거로 됐다는 거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빈티지를 보면서 그 시절 사람들도 진짜 고민하고 이제 문제점을 발견해 가면서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평직 쓰인 데가 여기랑 원래 여기도 많이 쓰여요. 빈티지들 보면. 그리고 여기. 오비의 이제 밑단 부분. 네, 이쪽도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박히는 부분들이 좀 그런 데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50년대 이제 507XX. 네. 얘는 517인 517. 거죠. 네. 블랭킷이 있는 모델이 517인 거죠. 01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블랭킷이 있던 모델들이라 이렇게 페이딩이 큼직큼직하게 잡힌다고 해야 되나? 원래 블랭킷이 없으면 좀 더 자글자글하게 잡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안쪽에 이제 수축률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네. 더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들 때문에 네. 좀 더 다르게 잡히는 것 같네요. 네. 보시면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은 그 빈티지 샵에서도 보기 좀 힘드신 물건이 아닐까. 이거 가지고 있는 빈티지 샵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많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한 개씩은 다 가지고 있다. 한 개씩은 또 있는 빈티지샵도 많아요. 잘하는 샵이 많아서 네, 가격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저 이거 250만 원 정도. 250만 원. 이거 이제 막 네. 댓글 달린다고요. 이걸 250만 원? 250만 주고 사냐고. 네. 맞죠. 이런 걸 사면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이제 뭐 레퍼런스용이든 아니면 실착용이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일본 브랜드 막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디렉터들이 막 창고에 막 모아놓고 막 이런 거 보면 뭐 니보도 야막 그쵸. 쩔어 막 야 그 그렇게 옛날 막 이러면서 야 이거 250만 원 주고 샀어 이러면 근데 저도 이제 그 빈티지 가격 프라이싱 가치 있는 빈티지 가격 프라이싱을 어떤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현대 만들기 어렵거든요. 이걸로 만약에 이제 요즘에 뭐 예를 들면 발렌시아가라든지 뭐 프라다라든지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비슷하게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거보다 아마 더 비싸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맞는데 이걸 제가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남한테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사실 그 멋이라는 그냥, 거는 네.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거 복각 데님을 한 10벌 정도 샀다 10벌도 아니에요. 40만 원 정도니까 한 5벌 정도 샀다고 생각하면은 비슷한 느낌이니까 뭐 그리고 요즘에는 카라트도 그렇고 막 스웨트도 그렇고 디스 많이 된 게 또 좀 멋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에도 좀 부합하고 괜찮지 않나 싶은. 저도 이제 상태가 온전한 이제 빈티지가 어느 정도 뜰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기는 한데 네.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 때도 있기는 하지만 왜냐면 그게 또 이슈가 되기도 하고 이제 어그로를 또 끌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폭넓게 이제 열어둬야 이제 패션 생활을 즐기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가격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딱 그까지의 경험에 대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경험에는 내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면 여행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여행 비싸게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옷도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멋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어쨌든 세월의 흔적에서 나올 수 있는 맞아요. 이제 네. 예, 캔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고 실의 경련 변화도 당연히 볼 수 있는 것들인 거고. 그 실이 뜯어지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이렇게 다 면사가 뭐 빨리 끊어지고 뭐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없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50년대 빈티지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슬랍의 방향도 여기에 결과 네. 이제 주머니의 결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몸판의 결 세로 슬랍인데 여기는 또 가로 슬랍. 그런 게 더 멋있는 약간. 그런 것들도 재밌게 볼 수 있고 얘는 이제 블랭킷이 또 제거가 돼 있어서 일단 이렇게 이제 또 50년대 이제 리바이스 타입 2 한번 이제 또 봤고 또 다른 제품이 그리고 오늘 이거 입고 온 거 파타고니아. 디파일 네. 이거는 일부러 조금 뭐 최근 빈티지랑 네. 뭐 낮은 빈티지 같이 갖고 왔어요. 아, 최근에 이제 브랜드 그래도 이제 뭐 네오 빈티지로 들어가는. 네네네 얘는 이제 파타고니아 디파일이죠. 얘는 혹시 몇 년도 때? 얘는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중반 2000년 중반 이때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디파일 마지막 모델일 거예요. 얘가 네. 왜 이제 가치를 가지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파타고니아가 이걸 안 만들더라고요. 다시. 이제 더 이상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레트로 X라고 나오죠? 네. 근데 레트로 X인데 좀 조금 다르긴 하죠. 모양이 다르긴 한데 그리고 장모 이제 이 털이 장모로 돼 있어서 그래서 디파일이라고 부르는 모델인데 요즘 나오는 건 좀 더 짧잖아요. 그리고 폴리로 이제 더 네. 이것도 이제- 폴리기는 한데 요즘 만드는 거 왜 그 그렇게 재생산 폴리라고 네. 하나요? 그 리사이클 리사이클 아, 폴리를 네, 많이 그런 사용해서 것 같아요. 만들죠.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저는. 네. 근데 예전 게 좀 두툼한 것도 많고 좀 컬러 같은 것도 좋고 컬러감. 네. 그 옛날 이제 폴리가 그 염색 결례도가 훨씬 높아서 더 쨍한 색깔을 낼 수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왜 안 잡는지는 모르겠어요. 걔네들도 이제 원본의 희소성을 지키기 위해서 네. 파타고니아에서 안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음. 그래서 옛날 이제 파타고니아 보면 컬러 쨍하고 이제 맞아요. 색감이 이제 밝은 네. 것들이 많잖아요. 네. 예. 요즘에도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현행에서는 더 이상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타고니아는 연도마다 최근에도 그냥 연도마다 뭐 이 컬러 나왔다가 저 컬러 나왔다가 뭐 그쵸.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원본의 희소성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계속 가져간다는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것도 받기는 하거든요. 유독 안 만드는 모델이 있어요. 제가 네. 오늘 사실 또 갖고 올까 말까 한 모델 중에 70년대 그 옛날 이 파타고니아 이거 말고 이렇게 된 좀 택이 있어요. 좀 큰 라벨. 네, 네. 큰 라벨. 그거를 오늘 뭐 웨어하우스에서도 그거 복각을 한 적이 네네네. 있는 모델인데, 네 아무튼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배색도 그리고- 너무 이뻐요. 네, 안에 빨간색도 있고. 이런 것들. 네. 본성은 어떤가요? 근데 저는 좋던데. 저 괜찮았나요? 네, 저는 아니 근데 뭐 패딩 뭐 이런 만큼은 거에는 아니지만, 절대 비할 수는 네. 없지만, 이게 근데 또 넉넉하게 입고. 00년대에 만든 그리고 어쨌든 20년이 넘어간 네. 제품이라고 보면 될 맞아요. 것 같은데. 그래서 네오 빈티지도 네오 빈티지는 원래 빈티지가 아니지만 네. 그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네오 빈티지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오 빈티지는 이제 00년대 Y2K 그 안에서 네. 원래는 빈티지가 아니었는데 빈티지가 되는 것들. 빈티지가 된 것들. 네. 그게 네오 빈티지. 굳이 이제 카테고리를 어느 정도 나누자고 하면. 네. 근데 그렇게 그 중에 유독 파타고니아가 좀 많아요. 음. 제 생각에는. 뭐 글리세이드 모델도 있고, 네. 뭐 다스파카도 있고, 뭐 요즘에는 뭐 레귤레이터 이런 모델들도 R 시리즈 같은 것도 좀 네오로 들어가고. 요즘에 그리고 또 파타고니아 빈티지들이 하입을 많이 받아서 가격대가 막 진짜 천정부지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디파일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리딩 후리스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 네. 아무래도 빈티지에 대한 무드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많은 이제 빈티지 채널들도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소개가 되면서 또 가격이 수요가 진가니까 오른 것 네. 같기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진짜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빈티지가 아직도 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올랐으면 왜냐하면 좋겠다. 저는 더 올라도 살 의향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물론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치를 얼마만큼 두냐에 또 조금 뭐 두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막 이게 250만 원 주고 살 때 저는 싸다고 샀어요. 네. 뭐 누구는 비싸다고 그 살 수 있지만 값어치보단 나는 이제 더 아, 저렴하게 왜냐면은 구매한 미국 거라고 가면 이건 더 생각해요. 비싸니까 400, 500씩 주고 살 거를.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50, 100은 더 비싸니까. 그리고 저는 명품 잘 안 사거든요. 네네네. 뭐 명품 너무 좋고 네. 하지만 저한테는 명품이 빈티지니 이런 류니까. 저는 결국에는 옷의 본질로 다가간다고 입는 거고 멋있게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빈티지의 멋있는 점이라고 하면 저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시대 때는 기능이 다 첨부가 돼 있었잖아요. 왜냐면 실생활에 워크웨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밀리터리 다 실생활에 필요해서 들어가. 근데 요즘은 다 기능보다는 패션에 중점이 맞아요. 되는 네.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명품도 사실 얼마 전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 8만 원짜리 몇백만 원에 판다고. 네. 그래서 옷은 저는 본질로 다가간다고 멋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요즘에 네. 맞게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명품이라고 너무 이제 엄청나게 잘 만든 것도 아니고 네. 빈티지라고 너무 못 만든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또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뭐 어떤 거 요즘 그러니까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요즘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네. 지금이 적당하다. 지금 더 오르면 나도 힘들다. 더 힘들다. 이게 더 천정.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10년, 20년이 흐를수록 나중에 이게 막 100년 이제 좀 있으면 거의 100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100주년이라는 값어치를 또 가지게 되는 네.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파타고니아를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또 예전에 알던 그게 아니구나. 한 4-5배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네, 진짜 비싸고. 요즘에 아무래도 소개하는 채널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한 번씩 보면서 공부하고 사는 입장으로서는 조금 마음이 좋아하지만 마음이 아프긴 해요. 맞아요.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모르는 저도 사람이 되게 많았으면 그런 거 좋겠다. 많아요. 그런 생각도 해요. 뭐 옛날에 제가 또 좋아하는 자켓 중에 그 막 스티브 맥킨 막 이런 사람들이 입었던 자켓 중에 60년대 그 웨스터너 아세요? 흰색 자켓인데 아니, 트러커 그거는 자켓처럼 잘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더블 RL에서 진짜 복각을 많이 해요. 그 트러커 형태를 약간 네네네. 리 이렇게 형태를 네네네. 리 트러커 아시죠? 네네. 그 형태의 흰색 버전이에요. 네. 면으로 된 거. 근데 그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또 이제 가격대는 구하려고 너무 많이 해도 올랐다. 너무 비싸. 너무 그렇죠. 비싸. 그것도 진짜 있어요. 이쁘고 멋있는 거는 결국에는 시대를 초월해서 이쁜 거 같긴 하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빈티지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도 비싸게 느낄 정도면 일반적인 고객분들은 진짜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죠. 가져오신 제품,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얘기를 나눠봤고 이제 파타고니아 디파일이랑 요거 이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더 혹시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아니요. 이 제품에 대해서 있으신지 다 했습니다. 없으신가요? 그거는 또 빈약한 지식이야.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뭐 개인적인 이제 행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요? 그냥 그러면 지금은 일단 좀 쉬고 뭐 어떻게 할지 좀 네. 생각해보고 있는데. 앞으로 빈티지를 계속 또 팔거나 아니면 소개하실 의향이 또 계속 있으신 건지 저는 근데 빈티지를 아니면 손에 놓으신 건지 놨어요. 손에 그냥 놓으셨네요. 좋아하고 그냥 적당히 입고 그럼 혹시 좋아하고 그걸 놓게 된 이유나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빈티지 그냥 뭐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근데 좀 에이징 커브라고 해야 되나? 에이지드 커브가 이미 왔다고 생각했었어요. 좀 열심히 일을 하고 했었을 때 그래서 좀 내가 체력이 많이 딸리고 그 빈티지도 이게 에너지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딱 타이밍이 잘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만하게 됐고 그래서 좀 좋은 물건을 잘 설명을 하고 잘 큐레이팅을 하고 그런 걸 좀 잘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잘 못했었던 것도 있고 능력 부족도 많이 느꼈었고 오늘 요렇게 한번 빈티지나 아니면 담으셨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셨는데 네.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또 이제 전달 말씀 있으실까요? 아, 빈티지. 네. 여러분 빈티지 제가 근데 올해 빈티지를 좋아하고 한 입장에서 또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너무 막 빈티지 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거 없을 때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더 매력적인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쿨함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 스케이터들 옷 네, 싼 거 막 입어도 멋있잖아요. 네, 뭐 그런 멋있는 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빈티지 부심을 좀 내려놨으면 좋긴 하겠어요. 음. 빈티지 얼마짜리를 입고 내가 얼마만큼을 알고 결국에는 이제 본질로 생각하면 멋있는 건데,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제 깊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값어치를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멋으로 드러나려면 이제 맞아요.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뭐 가끔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아, 이거를 뭐 몇 년 되고 뭐가 막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려고 하면 멋이 없다. 네.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요즘 멋있는 사람 뭐 이렇게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이 막 하는데 사장님 이거 무슨 옷이에요? 이거 뭐 그냥 뭐 빈티지야. 뭐 근데 뭐 저 누가 그 댓글에다가 야 저거 진짜 빈티지인데 저 400만 원이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그게 더 멋있게 되고 저거 사고 싶어지는 거. 이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아 여러분 이게 뭐 소더비 경매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몇십 년대 거에 뭐에 뭐 어쩌고저쩌고 400만 원입니다. 이러면 나 멋이 250만 없어요. 원짜리 입었는데 멋있어? 약간 네, 그런 그럼 거는 명품으로 도배한 거랑 네, 뭐 비슷한 개념 네, 아닐까? 멋이 없고 그냥 사람이 좀 멋있고 해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빈티지 쪽에 계신 분들 말고 좀 가끔 이제 다른 데 이제 어느 업체 같은 거 막 나올 때 야 저런 뭐 누더기를 뭐 얼마에 뭐 이렇게 하는 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분들도 조금만 존중해 주시고 하면은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현행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뭐 빈티지도 이제 존중을 하고 리스펙하고, 제가 항상 근데 지난 영상에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구매를 하지만 선호하진 않는다. 입는 걸 항상 이제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항상 모든 업계에 대한 리스펙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저도 완전하게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긴 하겠지만 이제 세일즈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들한테 이제 거짓 없는 세일즈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빈티지든 현행이든 요즘에 그런 이슈들 너무 많잖아요. 이제 현행 쪽에서는 뭐 혼용육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너무 많다 보니까 빈티지 쪽에서도 이제 제가 좀 빈티지 업계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거냐면, 근데 거짓으로 판매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항상 있긴 하거든요. 가치 있는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존중하고 리스펙하고 이제 수집할 가치도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값어치가 없는 것들을 너무 이제 신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을 해서 올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거 많죠. 네. 그냥 항상 이제 좋아하는 입장으로서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이제 또 그런 의견을 내고 싶기는 하지만,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또 업장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 주시고 또 물건도 소개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항상 이제 응원하고, 이제 빈티지 업계에 계시든 안 계시든 이제 만약에 안 계신다고 하면 제가 이제 그 빈티지 쪽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설파를 한번 해볼 테니까 네. 네, 항상 이제 또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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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